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중형병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광주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잇따르는 병원 관련 확진에 광주시 방역당국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회와 간호사회는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강 한파가 지나간 이후 전남 서부 지역에서는 수돗물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빈집에서 동파된 수도관으로 물이 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전 한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병원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중앙병원입니다. 이달 초에 집단 감염이 시작된 효정 요양병원에서도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광주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을 넘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의 중앙병원이 새로운 코로나 집단 감염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진행된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와 직원 그리고 가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방역 소독을 일단 완료하였고요. 병원은 외래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송 중에 있고요. 병상을 병원 내에 재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에 앞서 집단 감염원이 된 효정 요양병원에서는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가족과 지인 연쇄 감염을 포함하면 총 누적 확진자는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광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3일 74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열흘 만에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가까운 나주에서는 지난해 말 부산의 한 종교시설을 다녀온 노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마을 주민 2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가족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80대 확진자와 50대 확진자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두면서 광주 전남 코로나 사망자는 현재까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매개로 감염됐습니다. 광주시는 의료인과 시설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시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내과와 한방내과, 재활 한방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중앙병원.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 50명이 병원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미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중에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리 조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일단 동선 분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확진자는 최대한 빨리 지금 후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후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병실에 가급적 1명씩 효정 요양병원의 경우는 분리 조치가 늦어지면서 지금도 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쉽게 확산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의료진과 시설 종사자에게 출퇴근 외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들어 2주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감염 확진자는 3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54%가량이 요양병원과 시설, 병원 관련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고 광주시 의사회와 간호사회는 사과했습니다. 의료인 모두가 광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끊이지 않고 터지는 의료기관의 집단 감염이 고통과 희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영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해남, 광양, 순천 등 6곳입니다. 황사먼지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먼지는 토요일인 내일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흩어지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름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균 기온을 10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초봄 같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북쪽 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광주의 낮 기온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따뜻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리산 등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좀 더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는 가운데 날은 흐린 상태입니다. 또 오전 중에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악의 한파가 지난 뒤 상수도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에서 물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뿜어내고 있는데 정작 물이 안 나와 못 쓰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물이 어디선가 엄청나게 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학교 급식 시설.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방 일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수 차량을 지원받아 겨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이는 안 나왔는데 네. 그런 대로 또 해 나가서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예 안 나오네요. 무안, 해남, 완도 등에서 수압이 약해지거나 물을 못 쓰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10개 시군 67만 명의 식수원은 장흥댐 광역상수도. 장흥댐에서는 공급 용량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계치까지 올렸는데 그 증가된 물량이 10개 시군에서 어딘가 새고 있다는 물량이거든요. 광역상수도 물을 받아 각 가정으로 보내는 배수지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9개 배수지 중 5곳의 수위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수위 측정 장비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통은 여기 한 60%, 70%는 차 있는데요. 지금은 10%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에 신고된 상수도 동파와 누수 신고는 현재까지 400여 건. 평균 4만 5천 톤 이상씩 더 생산 중인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을 불러올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시골 빈집들.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수도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동파나 누수가 발생해도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한 사람은 터진지 안 터진지 모르래. 관리한 사람은 터져서 고타고 묻기만. 농어촌 빈집은 해마다 증가해 전남에만 14,700여 채에 이릅니다. 수도 검침원들이 일일이 확인 중이지만 전문 장비 없이 계량기 상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이제 옆집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제 고치라거나 미리 잠가놓거나. 물이 사라지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아까운 물은 계속 버려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석 달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숙인이 한파에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노숙인은 받아야 할 기초 수급비마저 온전히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58살 김모 씨. 기초수급자인 김 씨에게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매달 생계급여 52만 원에서 입원비를 제외한 3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퇴원한 뒤에도 수급비에서 입원비 15만 원이 공제됐습니다. 행정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입원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를 거쳐 지자체로 공제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시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주라고 그 요청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병원에서 의료보험 공단, 뭐 복지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청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가 봐요.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즉시적으로 이 대상자들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나 경도의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를 통해서 2달 뒤인 지난해 12월부터는 생계비 50만 원이 온전히 지급됐지만 퇴원 이후 김 씨의 행방에 대해 자치단체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되고 있는 것만 그렇게 알고 아마 그동안에 그 점검을 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병원 측은 퇴원할 때 김 씨에게 주소지를 옮기라고 말했다면서 자치구에 알릴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MBC 보도 이후 의료기관에 주소지를 둔 기초수급자가 퇴원하면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병원에 전했습니다. 지난주 노숙인 시설을 찾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한 이용섭 광주시장. 우선 김 씨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 한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안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는 고령인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중에 군청 여직원과 지인 등 여성 5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의료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 의료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A씨를 국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관리비 부풀리기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등 일반 관리비도 뻥튀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의 500세대 규모 아파트. 지난 2018년 3월부터 11개월 동안 이곳 관리를 맡았던 위탁업체가 건강보험공단에 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원 10명에 부과된 1,900만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업체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략 2,470만 원. 남은 돈 500여만 원은 사라졌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 주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어떻게 파헤치기가 좀 어렵고 그게. 관리비 부풀리기는 이 업체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전남의 30여 개 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위탁업체는 실수였다며 추가로 받은 4대 보험료를 아파트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처적 많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5년, 6년 됐는데 그 저희들이 실수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착복하려는 건 아니고. 뿐만 아닙니다. 위탁업체들이 지자체가 감면해준 수도요금을 입주민에게 더 받거나 규정에 없는 1년 미만 근무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도 쌓아두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단지 임대단지도 줘버렸어요. 1년 미만짜리 퇴직자들. 아파트 위탁업체들의 관리비 뻥튀기가 심각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관행을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이면에는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있었습니다. 위탁업체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목포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달된 과태료 사전 통지서입니다.
사전 계획 없이 아파트에 피뢰침을 설치했다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목포시의 사전 통보였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화재 감지기를 임의대로 설치했다며 또다시 1,000만 원 등 보름 남짓 기간에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목포시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민원을 내자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고 의심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금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가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더기 과태료를 통보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한 공무원은 목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목포시 임기제로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수선 계획 누락 등 위탁업체의 책임을 묻는 대신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입주민들에게 과태료를 통보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에게 업체 사정을 봐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공직자로서 잘못한 거 저는 맞아요. 그 부분 잘못한 걸 인정할게요. 그 부분은. 이의 신청으로 최종 과태료 납부는 되지 않았지만 업계를 싸고 도는 듯한 목포시의 석연찮은 행정으로 주민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비공원 시설의 면적과 용적률을 높이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자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사업자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광주시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분양 원가와 건축 심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광주시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태국 인권 변호사 아논 남파를 선정했습니다. 아논 남파는 태국 군부 쿠데타에 저항한 인권 활동가를 변론하고 저항하는 시민이라는 단체를 공동 창립해 군부 정권 퇴진과 총선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기념재단은 특별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의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단체인 워치독 다큐멘터리 메이커를 선정했습니다. 광주시가 시청사 1층에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제막했습니다. 광주시 명예의 정당에는 1987년부터 각 분야의 시민대상 수상자 153명과 나눔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광주시는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선한 영향력을 전한 시민들을 발굴해 남은 공간에 헌액할 계획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례군 구례읍 고영태 씨가 100만 원, 산동면 삼성마을 허영자 씨가 20만 원, 구례읍 제일교회 성도들이 30만 원, 병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시동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오봉 여성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구례읍 주민자치위원 회원들이 50만 원, 장성군 삼서면 대곡 삼리 주민들이 17만 원, 소룡 삼리 주민들이 9만 원, 삼서온 마을 교육공동체에서 23만 원, 담양읍 남산 1리에서 15만 원, 학동 1리에서 9만 원, 백동 5리 청전경로당에서 31만 3천 원, 양각 1리에서 15만 원, 백동 3리에서 14만 원, 화순군 도곡면 천암 1, 2 주민들이 40만 원, 죽청 1리 주민들이 10만 원, 신덕 3리 주민들이 20만 원, 능주면 잠정 햇살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만인 1, 2 주민들이 14만 원, 잠정 1, 2 주민들이 27만 5천 원, 정남리 주민들이 10만 원, 가사문학면 시문마을 조승준 씨가 10만 원, 자창마을에서 10만 원, 가사문학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용기 씨가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황사먼지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높게 치솟겠습니다. 먼지는 토요일인 내일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흩어지겠습니다. 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북쪽 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등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보다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 소식이 들어있는 가운데 날은 흐린 모습이고요. 오전까지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4도에서 1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7도 안팎, 신안에서는 10도 안팎으로 아침 날씨도 매우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은 강진과 장흥에서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리, 순천에서는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아침 영하권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